안녕하세요. 현야입니다. 한국의 고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나왔지만 새로운 국가로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76년 독립선언문은 기존 유럽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정신을 투영한 그러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기도 했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문화적 원류다, 그래서 미국을 멸시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좀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중국 문화권의 국가로서 여전히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제 스스로도 한 프랑스인 교수로부터 일본과 한국은 중국 문화권의 아류작이다, 이런 말을 좀 들어서 조금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 차별화되는 이런 한국의 고유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일단 일본의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전통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 대륙과 별개로 일본 열도에서 문화가 발달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죠. 대륙으로부터, 특히 한반도로부터 문화를 전수받은 것을 부정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유 신앙이라 그러면은 이제 신토 신앙이라고 하는데, 모시는 신이 800만이라서 아야요 요로스 가미라고 한다고도 하죠. 대표적인 이제 다신론 신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불교와 상당히 혼합이 돼가지고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에서도 칠성각처럼 산신령 신앙과 혼합되는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본은 타의 추종을 비웃을 정도로 혼합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토 신앙이 자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메이지 유신의 영웅들, 당시 그 일본 기준으로 이제 영웅들이죠. 이 사람들의 허울뿐이었던 천황에게 권력을 주고 종교 사상적으로는 신토 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해 당시 외래 종교였던 불교를 탄압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양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내적으로는 철저히 일본 국수적인 핵심을 지키겠다라는 투철한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신도 신앙이라는 것들이 이제 비교적 근래에 확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신도 신앙이 얼마나 그 기원이 불확실한 것이냐, 이거는 이제 위키 백과사전, 영어 백과사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토에 대해서 합의된, 전체적으로 합의된 그런 것은 없다. 신토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신토라는 것은 신에 대한 카미카제, 신이죠. 카미, 신에 대한 신앙이다. 글쎄요, 이 정도를 가지고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신토라는 게 발명된 종교다. 언제 발명이 됐냐? 19세기 동안에 메이지 시대에 발명된 그런 종교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특별히 일본이 급격하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슈퍼파워 중에 하나로 성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신토 신앙을 중국 대륙이나 한국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이제 삼기 위해서 천황제도와 함께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들도 대표적인 게 이나리 같은 어떤 카미, 이제 신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중국이나 한국 쪽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토 신앙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한국적인 거,
코리아니티 영어로 코리안디스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정말 한국적인 것을 논하자면은 우리의 민족의 기원 및 고유 사상이 중요하고 결국에 이 단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단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때 이 중국 측 입장이 있을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바이두에서 이제 단군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은 단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이라는 것이 단군 이제 왕검을 얘기하는데 이 가짜 이야기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가짜 이야기들 서적이었던 삼국유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게 바이두 백과사전이라는 게 뭐 학문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 기술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미 그 단군을 소개하면서부터 이거는 뭐 삼국유사의 거짓으로 이제 이야기 꾸민 거짓으로 꾸민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북한 쪽의 주장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단군 등이 이제 발견이 됐고 거기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단군의 유골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뭐 저희가 딱 들어도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이 중국 바이두는 이제 그 얘기를 바로 또 연달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뭐 북한 포함해서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단군이라는 거는 상당히 신화적인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단군 자체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그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이제 단군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단군을 일종의 신선으로 인정을 하고 한국적인 것을 신선 사상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신선 사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의 도교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교와 차별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중국의 도교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타오이즘이라고 하죠. 도를 이제 타오라고 이제 발음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신선 사상을 잘못 번역하면 이제 코리안 타오이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한국 것은 중국 것의 아류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자, 임모탈리즘, 불사사상, 죽지 않는다는 사상으로 번역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 임채우라는 분이 이제 한국의 신선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보면 나옵니다. 그냥 영어까지는 얘기 안 하고 신선사상이라는 게 중요하다, 신선사상을 하고 도교와 좀 구별을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예 영어까지 이게 임모탈리즘으로 번역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마 임채우 작가님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요 책 한번 읽어본만 한데 이게 뭐 절판이 되어서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중국의 황제가 한반도에 자리 잡은 역대 정권에게 그 중국 도교의 도사를 보내준 일이 3번이 있었어요. 이게 좀 재미있는 일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영계소문의 청에 따라 도사 숙달을 고구려죠. 고구려에 보내왔다. 이 경우는 이제 영계소문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찾아보면은 영계소문 입장에서 당시 사상적 기반을 잡고 있던 불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도사를 초빙한 황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보면 좀 불순한 의도죠. 도교를 수입을 해서 오히려 불교를 탄압하겠다. 다음에 송나라 때 또 일이 있는데요. 송나라 휘종이라고 있죠. 그 상당히 유명한 임금이죠. 북글씨 그 서해 쪽으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국사는 돌보지 않고 이제 이런 예술적인 것에 매진하다가 이제 송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흔히 말하는 암군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뭐 본인 스스로가 거의 아티스트 수준이었던 분이에요. 이 송나라 휘장이 도사 2명을 고려에 보내서 제천의식을 도와준 사례가 또 있어요. 이 고려 시대에 이제 도교 사원인 보건궁을 짓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고구려였고 다 지나고 이제 고려가 됐는데,
고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교 국가였지만은 도교 사원인 보건궁을 짓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찾기가 어려운데, 휘종은 이제 금나라 공격을 받고 이제 송나라 망하게 한 비운의 황제가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나라,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이때 이제 명나라를 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 주원장 스스로가 이제 승려 출신이었죠. 고려 말에 고려의 사신 겸 도사인 서사호를 보냅니다. 이제 도사이긴 도사인데 이제 사신 역할도 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 산청을 대상으로 천도제를 지내게 한 사회.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우리 고려 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고려 왕은 이 도사가 흑주술의 일종인 압승술로 자신을 괴롭힐까봐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명나라 주원장이 도사를 보낸 이유가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 거고 고려 왕은 심지어는 흑주술이라고 하는 그 압승술이라는 걸 사용해서 왕인 고려 왕인 자신을 괴롭힐까봐 아예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당히 좀 재밌는 일이 있네요. 이거는. 근데 또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사호라는 이 도사 사건이 지난 500년 후, 500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개혁군주라고 알고 있는 정조가 신하들과 나눈 대화가 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1797년. 이 사람이 정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 말 명나라가 보낸 도사 서사호가 우리나라에 쇠말뚝을 박아 인재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쎄요, 이게 우리는 이제 개혁군주 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뭐 옛날 분은 옛날 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조선은 이제 성리학을 금과 옥조로 여기던 나라이고, 그죠? 조광조가 소격사라는 도교 제사 기간을 목숨을 걸고 관원을 폐지시킨 적이 있었죠. 소격서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 그 삼청동에 있었던 그 도교의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마치 뭐 그 유교로 도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상당 많은 부분 불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도 삼청동이죠. 삼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교에서 말하는 세 부분의 하늘, 옥청, 상청, 태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 삼청동에 소격소라고 이제 제사 지내는 곳이 있었다. 정조라는 걸출한 임금조차도 도교의 그림자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조 이후에 뭐 급속하게 국력이 약해지면서 조선이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죠. 역사를 살펴보면 도교를 받아들였던 사건들이 한결같이 좀 의도가 나쁘다든지 결과가 나쁘다든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이 단군을 신선으로 만들어서 중국 도교와 다른 우리만의 신선의 계보가 있다 라는 어떤 중국과 차별화된 민족 주체성, 영어로 Koreanity, Koreanness를 주장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정근대적이고 무익한 것이지만은 일종의 그 우리 DNA 속에 이런 무속이나 신선 사상 추앙 유전자는 자리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선 사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 기원 문제가 있어서 좀 살펴보면은 중국 측 기록입니다. 중국 측 기록에 포박자라는 그 기록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제,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인 황제가 동쪽의 청구 땅에 이르러, 이 청구가 우리나라를 보통 이루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풍산을 지나고 뭐 자부서진을 받아 사막 내문을 받았다. 이 청구 땅에 있는 하나 도사한테 어떤 글을 받았다가 되니까 이 자부선인은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조상인 어떤 신선 아니었냐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이제 사막 내문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제유편에 가면은 또 다른 도사 이름이 나와요. 광성자라는 중국 서방에 위치한 어떤 도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황제 헌원이 찾아왔다. 요 황제 도를 물으니 가르침을 내렸다. 그래서 그 자부선인이 광성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광성자의 제자 명유가 근데 환인에게 또 도를 가르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해석이 굉장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이 자부선인이 우리의 조상이고 중국인이 아니고 황제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똑같이 황제를 가르친 게 광성자니까 이제 광성자와 자부선인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이 사람이 가르쳤다. 그리고 광성자가 이 한반도에 있던 우리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제자인 명의가 환인에게 도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게 단군 신앙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게 잘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광성자가 위치한 곳을 보세요. 이게 청구가 아니잖아요. 서방에 위치한 게 나오니까 이걸 잘못 해석이 돼서 잘못되면은 광성자가 중국 사람이고 당시 하필 청구에 있었지만 자부선인도 사실은 중국인이다. 그럼 이제 중국인이 잠깐 뭐 우리나라 한반도에 왔던 것이고 한반도나 뭐 한반도 좀 북쪽까지 포함한 고조선의 영토 강역을 뭐 확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환인에게 도를 가르쳤다면 중국인들이 결국 우리한테 도를 가르친 게 되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뭘 가르쳐 줬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막내문이라는 글을 가르쳤다. 음부경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요 장자제후편 부분을 보면은 별게 없어요. 실제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웰빙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읽어보면은 뭐 대단한 뭐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신선 사상을 현대 한국 문화의 뿌리로 한국 고유 전통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노력 뭐 자체를 제가 반대하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그 기원이 오히려 불분명해지고 중국 기원설에서 탈피하기가 어렵고 자승자박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제가 이제 창의력을 더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한국적 오컬트 소재로 개발하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시리즈 이제 작가는 이제 영국 분이지만은 그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영화하고 비즈니스하는 건 이제 미국이잖아요. 뭐 드라큘라 이야기 같은 것도 전통적인 이제 유럽 이야기들인데 이런 오컬트적인 것들은 대부분 뭐 미국이 주무대가 아니죠. 영국이나 유럽이 주무대인데 그거를 다 개발해서 상업화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건 다 미국 자본이란 말이죠.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많았고 재밌었는데 좀 시들해졌죠 요즘. 이제 서양의 어떤 오컬트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중국 무협도 이제 명맥을 다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본은 뭐라고 표현드릴까요? 좀 기원이 좀 불분명한 공포물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흥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일단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최근에 우리나라 거라고 해서 만드는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면은 제가 뭐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조금 많이 부족하고 중국 거를 답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거를 개발이 덜 돼서 좀 우리만의 어떤 용어라든지 컨텐츠들이 좀 풍성하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유럽에서 나왔지만 현재 어떤 의미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것이 오히려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적인 것, 한국 기원, 한국 고유의 문화, 전통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좋은 것을 발굴해내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선대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것이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우에도 우리의 것을 찾는 데 있어서는 현재에 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노력이 병행되었을 때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